그만큼 일반 분들께서 왜 김고은 배우님을 MG 무당에서 막 컨버스 신고 나오고 헤드셋 쓰고 이런 걸 막 하잖아요. 네. 뭐 크록스 신고 뭐 경문하고 진짜 크록스 신고 해요. 저 어그부츠 신고 굿 타고 그래서 추울 때는 안녕하세요. 쌍문도 애기선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파묘 이야기 2탄으로 왔습니다. 이게 사실 아는 얘기 나오는 게 재밌다고. 근데 또 그만큼 역사나 뭔가 무속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야기할 주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영화 안에. 네, 그래서 일반 영화 리뷰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막 디테일 묘사나 그쵸. 막 배우들의 감정선이나 맞아요. 스토리 라인 이런 걸 하시지만 음. 지금 애기 선녀님과 덕분 PD는 이 무속의 관점으로만 맞습니다. 네,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산소탈이 났잖아요. 이 엄청난 부자가 산소탈이 났는데 거기는 대대로 죽어요. 줄초상이 난다.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산소탈의 어떤 증상으로 산소탈에서 제일 심하게 날 수 있는 게 줄초상이에요. 줄초상. 최고 그리고 그쵸, 줄초상. 그리고 또 줄초상이 아니어도 갑작스러운 뭔가 정말 때 아니게 딱 그렇게 맞닥뜨리는 사고 때문에 나는 사람의 죽음들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죽음으로 꼭 가지 않아도 막 무언가 그 정도의 심각한 사람이 뭐 무언가가 다쳐서 갑자기 막 사경을 헤맨다거나 뭐 갑자기 한 번에 막 진짜 누워 있는다거나 뭐 이럴 정도로 갑작스러운 일들이 또 산소탈에 생기는데 거기서 이제 산소탈을 왜 쓰면 안 되는 자리에 썼다. 뭐 악지 중에 악지 중에 막, 악지다. 예. 근데 이제 영화 안에서는 그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현실로 잠깐 돌아오면 100년 정도인데 그 정도 잘 버틴 거예요. 잘 버틴 거예요. 한마디로. 현실 이제 현실입니다. 배우님도 그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오래 버텼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 정도면 정말 잘 버틴 거예요. 정말 잘 버틴 거고 이제 잠깐 이 현재의 그런 일들이 뭐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어도 많이 생기는 일들이 쓰면 안 되는 자리에 썼을 때도 그러지만 뭐 이장을 하거나 합장을 하거나 그리고 또 좋게 하자고 한 거지만 무덤가 주변을 뭐 없는 비석을 한다거나 뭐 조성을 조금 한다거나 그러면 아니면 뭐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뭐 더 이렇게 잔디를 또 다시 한다거나 때를 입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옆에 뭐 이렇게 날개 활개를 또 다시 한다거나 주변에 무언가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 가족묘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번뜩 생각이 난 건데 네네네. 가족묘를 쓰시는 경우에는 자리를 조금 이렇게 비워두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 일 안 생겼는데 여기에 또 들어올 때 근데 여기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진짜 그게 생겨하는데 가족묘 할 때 보면 일렬로 쭉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순서라는 게 나름 네네, 있단 말이에요. 그 순서가 또 이렇게 조금 그 안에서 꼬일 때 또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산소탈은 흔히 명당이 아닌 자리에 쓸 때만 생기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산소를 작고 내가 좋게 바꾸려고 했지만 무언가 손을 잘못 댔을 때 생기는 일들이 산소탈입니다. 뭐 갑자기 돈 잘 벌었는데 망해 이런 것도 속할 수는 있지만 산소탈은 제가 많이 보면 대부분은 뭔가 건강, 일신의 일들로 많이 발현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꿈을 계속 꿔. 계속 막 무슨 없는 정신병이 생길 정도로 거기서도 그래서 귀신병을 앓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꼭 죽음하고 연관되어서 보다는 그렇게 생기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깊이감 있게 얘기를 하면 요 리뷰를 하신 분은 없었는데 그 왜 산소 안에서 그 사람 형상을 한 뱀을 죽여서 동티가 났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동티가 날 수밖에 없는 자리였던 거예요. 무당인 제가 보면. 왜냐? 들어가면 안 되는 관이 세워져 있어. 이거 자체가 산소를 꼭 이장하면 이런 얘기가 아니어도 무언가 잘못 건드려서 안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무언가 들어간다거나 물건을 건드린다거나 뭘 이렇게 잘못 입혔다거나 이러면서도 동티가 쉽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 가게 되는데 뭐 갑자기 안 나던 나무가 하나 자랐어요. 그 산소 자리 앞에 그것도 동티가 날 수?
그러니까 뭔가 자연의 흐름에 뭐 안 나던 민들레 호시가 나타나서 뭐 이게 문제가라기보다는 뭐 그게 별거 아니야 이러고 뭐 잘못 뱉다거나 뽑았다거나 이럴 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게 다 동띠예요. 아까 1탄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깊이 빠져서 무조건 다 그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많다. 아직도 구독을 안 하였느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짚어드리려고 했던 게 그 이도현 배우님이 이렇게 홀령 부르기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누워있는 거기에 뭐 도깨비 그 놀이라고 해서 그런 걸 하는 것처럼 우리 도깨비 놀이는 이제 좀 일본에서 많이들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영감 놀이 뭐 이렇게도 하는데 또 요거를 일반 분들이 많이 아는 게 그거예요. 분신사바처럼. 그리고 또 왜 우리 방구석 놀이라고 해서 모퉁이 이렇게 구석에 네네. 들어가서 불 끄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소리 낸 것도 아닌데 누가 했어 이런 것처럼 무언가 혼을 부를 때 무언가를 할 때. 근데 왜 거기다가 부적을 한 것 같냐면 이게 조금 디테일인 것 같아요. 이미 이도현 거기 있는 거는 그냥 혼이 아니고 무언가 뭐 악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반 분들이 볼 때는 무언가 일반 그냥 귀신이 아니고 그냥 장난 분신사바가 아니잖아요. 무언가 진짜 좀 거기서 뭐 정령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뭔가 기운 있는 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흔적이잖아요. 이렇게 데미지를 입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생긴 거다 보니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또 하지 않았을까? 영화를 보면 그 이제 이도현 배우가 도구를 쓰잖아요. 그것도 이제 디테일의 고증이 맞나? 맞아요. 이렇게 솔잎으로 이렇게 하는데 직접 제가 그 저의 구술할 때도 저희 신령님이 이렇게 할 때도 좀 이렇게 솔잎으로 해서 우리는 그거를 뭐 대잡이라고 하기도 하고 1월 맞이 할 때 이렇게 한다고도 하는데 다양한 명칭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혼을 또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무당이 그렇게 사용도 하지만 일반 분들 중에 이렇게 신의 기운이 많으신 분들 집안에 구술할 때는 그분이 직접 그걸 들고 자기 몸을 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주 논다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 분들도 이렇게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네. 그래서 그런 게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렇게 혼을 부를 때. 관을 빼내서 그 말피를 이렇게 두르잖아요. 말피를 무속에서 원래 좀 이렇게 쓰나요, 선생님? 말피, 뭐 찹쌀, 팥 이런 걸 뭐 소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흔히 아실 것 같아요. 네. 소금, 팥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다 사용을 하죠. 네, 사용을 하죠. 근데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게 안 먹히잖아요. 위에 지붕 뚫고 가잖아요. 네. 예외적인 게 또 굿판에서도 나타나요. 실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100% 만능 아니야? 말피 지니고 있으면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야? 요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피로만 되면 그냥 거기 말피 뿌리고 굿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내쫓아지면. 쉽네요. 쉽죠. 그러면 선생님 근데 이런 사례도 보셨어요? 근데 그 영화 보면 첩장이라고 하잖아요. 첩장 요즘은 많이들 안 하지만 예전에 되게 많이들 하셨어요, 진짜로. 첩장도 많이 하고 예전에 왜 우리 가묘 쓴다고 하는 거에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첩장 쓴다. 우리 왜 가묘 쓰잖아요. 봉분만 그냥 해두고 네. 거기 무덤 아니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무덤처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고 근데 이제 요즘은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자리를 미리 비워두는 거죠. 미리 뭐 누가 돌아가시면 옆에 들어가려고 뭘 한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에서 문제가 또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도 해요. 첩장. 무섭네요.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정말 오래된 거의 묘해는 있지만 요즘 현 시대에는 이렇게 뭔가 예전보다 빈도가 그래도 적지 않을까요? 근데 왜냐면 첩장하신 분이 맞아 나 첩장했어요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하시진 않으니까 뭐 알게 모르게 있으시기야 하겠죠. 이 파묘라는 영화를 관통하는 게 어떤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걸 우리가 파헤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쇠말뚝으로 국가를 저주한 거잖아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무당 시점으로? 무당 시점으로? 네. 그 땅마다
그 고유의 흐르는 기운들이 정말 존재하거든요. 그런 기운을 이렇게 뭔가 막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1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형이 바뀌면은 멀쩡하던 묘에도 물이 차는 것처럼 지형의 흐름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는 거에는 그래도 뭔가 인위적인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 그래도 그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쇠말뚝이 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동네 말뚝 하나 이거는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이 정말 실제로 모든 그 산맥을 디테일하게 보고 한 거란 말이에요. 한 개를 한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또 하기도 했고 그렇게 좀 대량으로 무언가를 정말 알고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왜 신사가 있고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분들이 그렇게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 그냥 우리 집 앞에 말뚝 이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좀 그래도 영향이 되지 않을까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냥 자연에 빗대면 우리가 앞에 우리 집에 해가 잘 들어오다가 앞에 큰 건물 들어와서 해만 못 봐도 그 일조량만 달라져도 생활하는 게 달라지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자연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맥이 끊어지면 분명 그게 좀 그래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세히는 몰라요. 그 당시에 살아서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그냥 말뚝이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실제로 예전에 역사적으로 봐도 말뚝바 같다 이런 얘기들은 아시잖아요. 뭐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뭔가 기운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산맥에 근데 그냥 말뚝 그냥 인부들이 툭툭 이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도 굉장히 그 위치와 그리고 어떤 의식도 아시면 했겠죠? 알겠지만 개수도 딱 정해놓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딱 몇 개 이런 것처럼 그러니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영화는 어떠셨어요? 영화? 아니, 무당 시점 말고 무당 시점 아니고서는 재밌게 보셨어요? 아니면은 뭐 무조건 그 코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리뷰니까 저의 생각이니까 재밌었다, 실제를 했다. 그치만 우와 이 정도는 아닌데? 요런 느낌이었어요. 솔직한 느낌에. 네. 그냥 재미는 있다. 근데 막 정말 열풍, 돌풍, 우와 막 이거는 근데 그만큼 일반 분들께서 왜 김고은 배우님을 MG 무당에서 막 컨버스 신고 나오고 헤드셋 쓰고 이런 걸 막 하잖아요. 뭐 크록스 신고 뭐 경문하고 진짜 크록스 신고 해요. 저 어그부츠 신고 굿하고 그래서 추울 때는 그것처럼 뭔가 일반 분들이 그만큼 무속적인 거 하면 그 나름의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 두시기 때문에 그걸 또 MG 무당이라고 말할 정도의 뭔가 새로운 캐릭터로 또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근데 무당도 뭐 컨버스 신고 뭐 크록스 신고 뭐 하죠.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무당인 제가 볼 때 저게 저렇게 막 우아할 그건가? 그냥 우리도 저렇게 하고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사람인데 이제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오히려 저는 이 김고은 배우님이 그런 연기를 해줘서 차라리 오히려 더 무당에 대한 시선들이 좀 더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생각도 막 없는 하게 걸 돼요. 과장해서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진짜 사실을 좀 오히려 딱 한 느낌이어서 오히려 전 그게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화적 장치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게 훌령이 없을 수 지나가는데 코피가 팍 터지고 그게 막. 없을 순 없죠. 근데 이거 영화적 장치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막 눈에 막 이렇게 사람 보이듯이 보이는 건 아니어도 왜 우리가 탁 이렇게 지나가니까 갑자기 김고은이 이렇게 탁 쓰러졌잖아요. 코피가 팍. 진짜 그러거든요. 그럼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말도 안 돼, 뭐 하해, 뭐 이러는데 정말 그래요. 무조건 뭐 코피 요건 아니지만 뭐 쓰러지거나 뭐 안 하던 뭐 진짜 갑자기 막 구토를 한다거나 피토도 했죠 여기 영화에서. 피토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나타나요. 나타나요. 근데 이제 물론 좀 영화적 장치는 있었죠. 피 그만큼 쏟으면 병원 당장 가야 되거든요. 내 피가 아니라 그 검은 피라고 해도 당장 가야 돼요. 그것처럼 뭐 피의 양, 근데 출혈의 양 이런 건 영화적 장치죠. 네, 거기서 실제 이제 그 조상님이 자손한테 씌었잖아요. 예를 표현할게요. 할아버지가 자손한테 씌어서 그렇게 행동도 실제로 하나요? 이게 영화적 장치인가 아니면 무속적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오. 근데 영화적 장치로 조금 과장, 그러니까 극대화 시킨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무조건 조상님이 나한테 온다고 해서 그 살아생전에 말을 그만큼 길게 이게 정말 왜 강한 집념, 염, 한 그리고 또 하나 또 전제 조건은 영적인 걸 잘 느끼는 또 자손이라든지 이게 좀 여러 가지가 부합하면 정말 왜 빙의를 했네라고 할 정도로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긴 하는데 영화적인 표현을 왜 극대화했다고 하냐면 그 정도면 완전 강력한 빙의라고 표현할 정도 있잖아요. 그냥 완전 한 몸이다. 네네네. 그냥 내 자아가 없이 완전 한 몸이다. 이런 것처럼 극대화, 완전 최상의 극대화를 많이 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자살기가 심하면 뭐 갑자기 자살을 하려고 막 하기도 해요. 근데 목이 뼈가 그만큼 몇 단계가 돌아가가지고 이거는 전 본줄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영화적 장치의 그건 극대화였다. 그거였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으로 이제 리뷰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런 일사가 다 끝나고 다들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제 김고은 배우님 무당이니까 굉장히 여운이 남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구슬하다가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애기 선녀님도 그런 감정들을 느끼신 적이 있는지? 전 그거 영화의 연출을 되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극대화하고 막 영적으로 막 화려하게 안 보이고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좋았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무당도 사람이잖아요. 뭔가 어떠한 영적인 걸 떠나서 무당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느끼는 것들은 다 같이 느끼고 무언가를 하거든요. 무당들도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여러 가지 막 여운도 남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왜 딱 프로페셔널하게 구판에 섰으니까 딱 그런 막 생각들을 딱 잊어버리고 딱 신이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 여운이 남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당도 그래도 끝에 마무리할 때는 사람으로 또 표현하는 그런 인간미 있는 좀 그렇게 표현이 된 게 저는 좋았다. 근데 이제 하나 또 현실 무당으로는 그렇죠. 야, 굿하다가 저 정도면 집중 진짜 못한 건데? 이런 건 있었죠. 그건 있었죠. 네. 하다가 저 정도면 심한 건데? 이건 있었다. 그만큼 여운, 뭔가 마음의 잔재도 잔재이기 때문에 무당도 사람이니 그런 게 남는다. 네. 오늘 이 특별 기획 엄청나게 선생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런가요? 네, 잘 왔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더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 무속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 그럼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딱 영화를 보시고 이 얘기를 조금 하시다 보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 궁금하신 건 이건 영화 리뷰였기 때문에 산소탈, 무언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막 깊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따로 쌍문도 애기선녀 채널에 얼마든지 우리가 또 많습니다. 올려서 또 초코님들하고 또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영화 리뷰니 딱 여기까지 영화에 빗대서 설명을 했습니다.